24년 1회차 기출보건입니다. 종자기능사. 자, 이제는 우리가 21년 1회차부터 필답 100%로 종자기능사, 유기농기능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업형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제 필답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20문제가 나오고요. 이제는 어느 정도 기출문제 패턴을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나오는 문제, 혹은 1년에 두 번씩 나오는 문제를 파악하시면 유기농업 기능사보다는 오히려 종자기능사가 더 고득점으로 갈 수 있는 과목이 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매 회차마다 나오는 문제를 빠르게 파악하셔라. 그러면 자, 이번에는 여기 나왔어요. 여우꼬리가 둘, 누구죠? 유의하수죠. 그러면 이 유의하수만 암기할 게 아니라 다음 화서의 명칭, 화서에 해당되는 문제는 매 회차마다 나온다. 그럼 이거는 다 아셔야 되죠. 자, 그러면 짧을단 머리정, 꽃이 딱 하나 피는 거, 단정이죠. 튤립 같은 거. 그 다음에 집이 하나인, 자, 단집산, 집이 여러 개인 복집산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정갈 꼬리형처럼 생겼죠. 그리고 복수초 같은 작은 꽃이 오밀조밀하게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그냥 보면 큰 꽃이 하나, 집단입니다. 총총총총 어긋나게 총상화서, 냉이꽃이죠. 자, 크리스마스 추리 원추 모양 원추화서. 자, 유의는 여우꼬리가 둘. 여우꼬리가 둘은 유의화서죠. 화서는 무조건 붙여야 되니까. 자, 보리는 수상보리 이렇게 써놔주시면 되죠. 그래서 수상보리, 보리는 수상화서다. 머리가 큰 꽃. 자, 여기 꽃잎 하나하나가 다 꽃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큰 꽃 그러면 두상. 자, 그 다음에 국자 모양, 뭘 펼 때, 육수를 펼 때, 국자 모양은 육수화서다. 자, 그 다음에 삼방화서. 화경 밑에 동일 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발달하는 건데 그냥 꽃으로 보면 줄기가 없이 바로 꽃대가 나오는 삼방, 줄기가 나오고 꽃대가 나오는 단순산형. 단순산형의 반대는 복합산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빠르게 자, 유한화서, 무한화서 누가 있는지 보시고, 자, 유한화서는 꽃이 위에서 밑으로 핀다. 가운데 꽃이 피고 측지에 꽃이 피죠. 무한화서는 밑에서 위로 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단정, 단집산, 복집산, 정갈꼬리형, 집단이 유한화서고 총총총총 어긋나기 총산, 크리스마스 추리 원추, 유의화서, 여우꼬리가 둘, 그 다음에 보리는 수상, 그 다음에 머리가 큰 꽃 두상, 그 다음에 국자 모양 육수. 이렇게 빠르게 보세요. 보통 삼방이나 단순산형, 복합산형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2번 양배추 종자의 기간 명칭을 쓰시오. 이것도 매 회차마다 나와요. 매 회차마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1번, 2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종자기사, 종자산업기사가 29년 3회차부터 필답 100%로 바뀌었는데 그때부터도 계속 나오는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자기사, 종자기능사, 산업기사 다 공통 문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순서를 바꿔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배유냐 무배유냐. 자, 배유냐 무배유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배유나 무배유냐. 자, 배유는 자, 종자가 있고 이 부분이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죠. 무배유 종자는 배유 대신에 자엽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엽이.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배유 종자나 무배유 종자. 요거부터 하셔야 되죠. 그럼 무배유 누가 있다 그랬죠? 무배유는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가 있다 그랬죠.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 자, 그러면 여기서 상추, 박가, 호박, 강낭콩, 양배추, 십자가 여기까지는 다 무배유 종자다. 자, 그러면 무배유 종자는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가 없기 때문에 뭐다? 자엽이다.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자엽이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이 유건이다.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이 유건이다.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이 유건이다. 자, 껍질이 붙어있는 부분이 유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유건이다. 자, 그러면 이제는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따로 암기해야 될 게 강낭콩, 양배추, 비트, 옥수수예요. 자, 그러면 강낭콩은 이파리가 나올 상배추, 그리고 줄기가 나올 하배축이 있다. 그죠? 그리고 양배추는 상배축은 없고 하배축을 가지고 있다. 비트는 유일하게 외배유죠. 외배유를 감싸고 있는 자엽이 있다. 그리고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이 있다.
옥수수부터 옥수수, 아스파라거스, 양파, 토마토, 당근, 샐러리, 고추는 배유 종자다. 그래서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배유다. 껍질이 붙어있는 유근, 유근 위에는 유화가 있죠. 옥수수는. 그리고 호분층에 해당되는, 자, 사람 태반에 해당되는 배반을 가지고 있다. 옥수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저 요거 뭐랬어요? 효자손. 자, 모양처럼 생긴 게 효자손이죠. 자, 그 다음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등, 물음표, 요 부분이 다 뭐다? 자엽이다. 써놔주세요. 자, 효자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등, 물음표, 요 부분이 다 자엽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배유 종자이기 때문에 양분을 차지하는 가장 큰 부분이 어디다? 배유다. 그리고 껍질에 붙어있는 부분이 누구다? 유근이다.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그래서 효자손, 갈고리, 달팽이, 짧은, 백열등, 물음표가 자엽이고 양분을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배유고 껍질에 붙어있는 부분이 유근이다. 왜 여기 껍질에 붙어있는 부분이 유근이냐면 우리가 발화를 할 때, 식물이 발화를 할 때는 수분 흡수가 되죠. 그 다음에 효소활성, 전류합성, 전류지합성, 그 다음 배 생장기시, 배가 자랍니다. 그리고 나면 종피 파열 유며출현이에요. 종피가 껍질이 벗겨지고 나면 거기서 뿌리가 나오는데 유며출현에서 뿌리나 유화 중에 뭐가 나오냐?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뿌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껍질에 붙어있는 가장 가까운 부분이 유근이다. 그래서 이것도 매번 나옵니다. 그러면 양배추는 배유종자, 무배유종자, 무배유죠. 그래서 세 개의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자엽이다. 양분을 차지하는 자엽 부분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껍질에 붙어있는 유근이다. 그리고 양배추는 상배축이었고 하배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무조건 맞춰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3번 다음 수박과 호박 종자가 해당하는 깔을 쓰시오. 얘도 매번 나와요. 얘부터. 그러면 우리가 시험장에 가면 종이 시험지를 줍니다. 종이 시험지. 종이 시험지에 선생님들이 까만 볼펜으로 푸셔야 돼요. 그러면 이런 종자들은 다 흑백으로 나온다. 흑백으로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름을 주죠. 그래서 사진은 있으나 마나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박과 호박과 해당되는 종자, 해당하는 까가 박가죠. 박가다. 자, 수박과 호박은 박가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게 매번 요것만 나오고 있어요. 좀 심심하긴 한데 십자가. 자, 배추가 종자를 얘기를 하죠. 배추나 알타리, 양배추, 브로콜리 이런 게 십자가고 가지가는 감자, 가지, 고추, 토마토, 피망, 파프리카. 파프리카가 가지가다. 박가는 통을 만드는 거죠. 호박, 오이, 참외, 수박, 수세미 이런 식으로 통을 만들고 있는 작물이 박가다. 콩가는 콩종류. 백합가는 인경이 있는 비널줄기죠. 비널줄기, 인경이 있는 비널줄기인데 부추, 대파, 쪽파, 양파, 마늘이 해당되고요. 미나리과 당근 미나리, 명아주가는 시금치, 건대비트, 맵꽃가는 고구마. 그래서 우리 고구마 전목을 할 때, 육종을 할 때 그 맵꽃 뿌리를 갖다가 씁니다. 그래서 맵꽃꽃이 핀다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벽가는 옥수수, 수수. 벽가는 화분가고요. 요거는 외떡인 거는 다 뭐다? 벽가다. 옥수수, 수수만 이런 게 아니라 맹류 종류도 다 벽가가 되겠죠. 생강가는 생강, 아홉가는 아홉가, 오크라가 있다. 국화가는 상추, 쑥가. 그 다음에 장미는 딸기는 장미가다.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또 한 문제. 매번 나오는 문제니까 무조건 챙기셔야 되죠. 자, 4번 종자를 100개 치상하였다. 그중 67개가 발화했다. 계산식과 발화율을 구하시오. 자, 요것도 우리가 매번 나오는 거예요. 매번. 자, 우리 4번까지 지금 매번 나오는 문제가 벌써 4문제예요. 그러면 매번 나오는 문제인데 계산이란 말이에요. 계산에서 중요한 거는 뭐다? 공식과 답과 그 다음에 소수점 단위예요. 자, 발화율 퍼센트 들어갔고 그러면 공식, 계산식을 쓰라 그러면 100개 중 67개가 발화했다. 그러면 100분의 67 곱하기 100 하면 67%가 나온다.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거는 2점이나 3점밖에 안 돼요. 5점 주지 않습니다. 왜? 공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자, 전체 종자분어, 그 다음에 발화된 종자,
곱하기 100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점수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발화율 공식 정확하게 암기해 주세요. 총 공시 종자 시 종자 수 분호 총 발화수 곱하기 100이다. 자, 정확한 공식 총 공시 종자 시 종자 수 분호 총 발화수 곱하기 100이다. 그럼 100분의 67 곱하기 100 하니까 67%다. 그래서 우리가 발화율은 항상 뭘로 계산을 한다? 정수로 적어줍니다. 정수. 자, 그래서 60%와 61% 발화율이 있습니다. 평균 발화율을 구하죠. 그러면 60.5가 되죠. 60.5%. 그럼 이렇게 답을 적으면 틀린다. 그러면 어떻게? 5 이상이면 반올림해서 61%로 답을 적어주셔야 돼요. 발화율은 정수로 소수점이 없습니다. 종자의 순도 검사 시 쑥갓 정립 종자의 정의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쑥갓이 나왔어요. 지금까지는 상추가 나올 거예요. 상추. 그 다음 메밀 이런 종자들이 나왔는데 자, 쑥갓이 나왔어요. 쑥갓. 그래서 쑥갓이라는 정립 종자의 정의는 뭐하고 똑같다? 상추하고 똑같아요. 상추하고 똑같다. 왜? 상추가 국화가죠. 자, 국화가. 그래서 쑥갓도 정립종자가 요거랑 같습니다. 자, 부리가 있거나 없고 간모가 있거나 없으며 종자가 들어있음이 확실한 종자. 종자가 확실히 들어있고 크기가 원형의 절반이 넘는 수가편. 과피나 외종피가 일부 혹은 전부 제거된 종자. 과피나 외종피가 일부 혹은 전부 제거되고 원형의 절반이 넘는 크기의 종자편. 우리가 2분의 1 이상인 종자 세력은 이거는 정립이에요. 그런데 2분의 1 이하나 미만이 되는 거는 요거는 이물로 간주합니다. 자, 2분의 1 이하가 되면 이물로 간주해요. 그래서 2분의 1 이상이 살아있어야 종자가 된다. 자, 그래서 공식 여기 보시면 표 있죠. 이 표에서 나와요. 그래서 보통 2개, 3개가 나오니까 비슷한 내용을 묶어주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당근, 시금치, 종자가 들어있음이 확실한 수가편으로 원형의 2분의 1보다 큰 종자편. 과피나 외종피가 부분적 또는 완전히 벗겨진 종자. 원형의 2분의 1보다 큰 종자. 그러면 2분의 1보다 커야 종자가 된다 그랬죠. 과피나 외종피가 일부 또는 전부 박피된 종자. 시금치, 메밀. 메밀이 나왔는데 시금치는 이상하게 2군데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추는 국화가니까 여기가 쑥갓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자, 메밀도 마찬가지로 읽어보시고요. 참깨, 양파, 고추, 토마토. 자, 고추, 토마토, 가지가, 그 다음에 박가 작물이죠. 그래서 여기는 박가, 그 다음에 가지가. 요런 애들은 외종피가 있거나 없는 종자, 외종피가 있거나 없고 원형의 2분의 1보다 큰 종자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콩, 땅콩. 자, 여기는 다 뭐다? 지금 배추, 양배추, 유채, 무. 여기는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 그 다음에 또 콩가, 두가죠. 콩가. 요거예요. 다 나머지는 콩가니까. 그래서 콩가, 십자가는 외종피가 일부 붙어있는 종자, 외종피 일부가 붙어있는 원형의 2분의 1보다 큰 종자편. 들깨는 종자가 들어있음이 확실한 소경가, 그 다음에 종자가 들어있음이 확실하고 원형의 2분의 1보다 큰 소경가. 변은 소수 호형이 있는 거, 원래 그게 2분의 1보다 큰 영가편. 밀, 호밀, 옥수수, 조보리. 그래서 여기는 맹류와 작곡이죠. 맹류와 작곡 쪽은 영가, 원형의 2분의 1보다 큰 영가편. 그래서 여기가 좀 심심찮게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만점 방정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 2개 정도는 암기를 해주시라. 6번 다음에서 제시하는 용어의 정의를 쓰세요. 원래는 우리가 조파, 파종에 관련된 문제가 계속 많이 나왔어요. 조파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삼파, 그 다음에 전파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 골타기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파는 보시면 볼뿌림, 줄뿌림 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종자를 삼파, 조파, 전파, 적파 이렇게 심어줄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조파예요. 조파를 하려 그러면 골타기를 하고 종자를 줄지어 파종하는 거예요. 골타기를 하고 종자를 줄지어 파종한다. 그럼 골타기가 뭐냐? 두둑을 만드는 작업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가 두둑이에요. 두둑은 이랑하고 같다. 여기가 고랑이죠. 자, 그래서 골타기는 두둑을 만드는 작업으로 파종과 이식에 알맞은 토양 상태를 조성하기 위해 토양에 가해지는 처리를 정지라고 하는데 정지에는 경운, 세토, 그 다음에 작휴, 진압 등의 작업이 있는데 이 작휴, 이랑짓기가 해당되는 게 골타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토는 흙덮기로 종자를 파종하고 흙을 덮어주는 것으로 복토를 하면 파종상 습도 유지, 잡초 발생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자를 심어주고 나면 두세 배의 이 씨앗 크기에 혹은 씨앗 부피의 두세 배의 흙을 덮어주는 걸 복토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정지에 보면 정지 파종 이식. 그래서 정지는 파종과 이식에 알맞은 토양 상태 만드는 걸 정지라고 경운 흙 뒤집죠. 그 다음에 세토 곱게 만들죠. 그 다음에 작효 일항을 만들죠. 그 다음에 진압 다져주기. 여기까지가 정지라고 하고, 자, 그러면 이런 경운, 정지에 경운이 들어가죠. 경운을 하면 어떤 게 좋아져요? 토양 물리성, 통기성, 파종 이식이 용이하고요. 잡초 경감, 해충 경감, 토양 유기물을 분해하고 촉진을 시킨다. 네, 대신에 지나친 잦은 경우는 토양 물리성이 약화돼서 안 좋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작효에 해당되는 것도 아셔야 되죠. 평유법, 성유법, 효립법. 그래서 평유법, 성유법, 효립법, 평유, 성유, 효립, 효파, 효립고파 다 챙겨주셔야 돼요. 평유법, 일항과 고랑의 높이를 같게 하는 방식이다. 성유법, 일항을 보통보다 넓고 크게 만드는 방식이다. 효립, 효파, 일항효 세울립이에요. 일항을 세우고 일항에 파종한다. 효립고파, 일항을 세우고 낮은 고랑에 파종한다. 여기 또 문제 몇 번 나왔죠. 자, 그래서 재배관리 용어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복토, 씨앗을 심고 종자를 심고 흙을 덮어주는 것이고, 배토는 북죽이에요. 그래서 감자 같은 걸 갖다가 3월에 심어주고 5월달에 지금이죠. 5월달에 잡초를 뽑아내면서 흙을 갖다가, 자, 여기 보시면 여기가 고랑이죠. 고랑에 감자를 심었어요. 감자를 심고 나면 5에서 9cm 정도 이 흙을 무너뜨려서 여기다 덮어줍니다. 5에서 9cm. 그리고 나면 잡초가 막 자라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 잡초를 뽑으면서 여기 반틈 남아있는 흙을 배토로 북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덩이줄기인 감자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초록 감자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생육 기간 중에 볼 사이나 포기 사이에 흙을 포기 밑으로 긁어 모아주는 거. 요걸 갖다가 배토라고 합니다. 북죽이. 토입은 배토하고 비슷한데 맥작골, 맥류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맥작골 사이에 흙을 곱게 부숴 자라는 골 속에 넣어준다. 중경은, 자, 여기 톡톡톡톡 흙을 깨뜨리죠. 자, 생육 중에 있는 포장에 표토를 갈거나 쪼아서 부드럽게 하는 걸 중경이라고 한다. 속가죽이 파종이나 밀식으로 난 곳에 작물을 제거하는 거. 보시건, 자, 여기가 모종을 심었어요. 나왔어. 여기가 빈칸이죠. 그러면 여기 다른 걸 갖다가 심어주는 거. 이걸 보실이라 하죠. 파종이나 이식 후 빈 공간에 다시 심어주는 거. 다밥은 밟아주는 거죠. 추파맹류 파종 후 이듬해 봄에 생육 중에 골을 밟아주는 것으로 동상의 건조피해 무효분열이 억제된다. 자, 그 다음에 중경의 효과. 중경을 하면 어떤 게 좋아져요? 발화가 조장된다. 통기성이 좋아진다. 수분 정발이 억제된다. 비호가 정진된다. 잡초 제거 효과가 있다. 흙을 톡톡톡 깨뜨리면 모세관 단절 현상이 일어나서 토양 속에 있는 수분이 대기 중으로 날아가는 게 여기를 깨뜨려줘요. 그럼 모세관 단절 현상으로 수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잡초 제거 효과도 있다. 7번 다음 보기를 보고 복토 깊이가 1.5에서 2cm인 것을 골라 쓰시오. 지금 복토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토 깊이가 나오면 거꾸로 암기해라.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돼요. 요 문제가 좀 꽤 어렵게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10cm 이상 양파 크기를 했어요. 양파 어떤 거 피클 양파 크기. 수이툴라다. 수순 히아신스 튤립 나리. 9cm가 생감토, 생감감자토란. 이거는 종자가 아니라 영양체죠. 영양체를 심으니까 커요. 자, 복토 깊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4cm가 콩종류. 옥수수는 어디로 들어간다? 콩하고 비슷하니까 4cm죠. 맥류는 옥수수보다 높이가 낮아요. 그래서 얘는 3cm다. 맥복위험이. 자, 그 다음에 호수무시. 자, 여기가 이번에 지금 호수무시가 나왔어요. 호박, 무, 수박. 이쪽이 나왔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시금치, 호수무시. 그러니까 요것만 암기를 해놔도 금방 아시는 거죠. 호박, 수박, 무, 시금치, 조기장, 수수. 그 다음에 일, 고양, 토가, 오순. 고추, 양배추, 토마토, 가지, 오이, 순모. 그 다음에 상당유당 파양이에요. 상당유당 파양. 얘는 복토를 거의 하지 않아. 상추, 강발화성이죠. 그래서 복토를 많이 하면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담배 굉장히 미세한 종자예요. 복토 깊이가
높으면 발화 못합니다. 유체도 작죠. 당근은 발화율이 50에서 55%밖에 되지 않아요. 발화율도 낮은데 복토 깊이가 깊으면 발화율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파, 양파. 파, 양파도 종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넣어줍니다. 그럼 되게 재밌는 게 여기서 상당 유당 파양에서 단명 종자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단명 종자. 단명 종자, 기름기 짜는 종자는 다 단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유체는 기름을 짜지만 얘는 십자가는 어디로? 상명으로 넣어준다. 그러면 여기서 상당 유당 파양 중에서 단명 종자는 상추, 그 다음에 당근, 파, 양파 이거 다 단명 종자입니다. 그래서 상당 유당 파양 요걸 보시면서 유체를 뺀 나머지들은 얘네들은 단명 종자 수명대 1년, 2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호수무시, 모, 시금치, 수박, 예근원 1.5에서 2cm다. 글라디올러스 9근이죠. 깊게 심어줘야 돼. 날이 9근이죠. 깊게 심어줘야 돼. 10cm로. 8번 다음 보기를 보고 감귤에 해당하는 과의 동그라미를 치시오. 자, 인가류, 핵가류, 장가류, 견가류, 준인가류가 나오는데 우리는 종자는 식물학상 종자가 있고요. 식물학상 종자가 있고 식물학상 과실이 있어요. 식물학상 종자는 배주가 발육한 거예요. 배주. 미씨가 발육한 거. 미씨가 발육. 자, 그랬을 때 우리 무배유 종자 있었죠. 무배유. 누가 있었어요?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무배유, 이 무배유인 종자 중에서 상추를 뺀 여기다 가지가를 넣으면 콩가, 박가, 가지가, 십자가는 식물학상 종자가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콩가, 박가, 상추, 십자가는 무배유 종자인데 이 중에서 상추를 뺀 나머지 가지가를 넣으면 식물학상 종자가 됩니다. 그럼 상추는 어디로 들어갔어요? 식물학상 과실이 되겠죠. 그럼 식물학상 과실에는 진가와 위가가 있어요. 자, 진가는 자방만 발육한 거. 자방만 발육. 위가는 자방과 그 관련 기간, 꽃받기 같은 거. 꽃받기가 같이 발육한 게 위가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학상 진과, 식물학상 위가. 그러면 자방이 어디냐? 우리가 꽃을 이렇게 보면 암꽃에 여기가 자방이 있죠. 이 자방. 여기서 이제 수정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자방이 엄마의 뭐다? 자궁하고 같다. 자궁하고 같다. 여기로 보시면 돼요. 여기가 암술, 수술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방이 발육한 게 식물학상 과실인데 그러면 진가에는 누가 있냐? 이런 핵가류, 장가류, 견가류 이런 게 진가입니다. 자, 준인가류 요것도 진가예요. 자, 위가는 자방과 꽃받기가 발육한 거 누구? 사갑의 비파가 있습니다. 자, 핵가류는 내가피가 발육한 거예요. 내가피. 그래서 씨가 하나인 거, 큰 거. 복숭아, 살구, 자두, 앵두, 양앵두. 장가류는 씨가 많은 거죠. 포도, 딸기, 무화과, 나무, 딸기, 뭐 블루베리. 자, 견가류는 겉껍질이 굉장히 딱딱한 거죠. 딱딱한 거. 각가류라고 합니다. 각과류. 그래서 여기는 밤이나 호두, 개암 이런 게 있고요. 준인가류 요것도 자방이 발육한 건데 감귤이나 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귤에 해당되는 건 어디로 들어가겠죠? 준인가류죠. 인가류는 사과배, 비파, 핵가류는 우리가 복숭아, 살구, 자두, 장가류는 씨가 많은 거, 무화과, 나무, 딸기. 그 다음에 견가류는 밤, 호두, 개암 이런 게 있다. 요것도 지금 몇 번이나 나왔어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나왔습니다. 9번 가지역병 방제법 세 가지를 쓰시오. 자, 우리가 병의 방제법이 한 문제 나오고요. 충의 방제법이 한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역병, 그 다음에 탄저병, 그 다음에 균핵병 요런 애들은 다 뭐 수치냐면 물수침이에요. 물수침, 장마수침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얘네들이 장마수침인 애들은 배수철저가 나와야 돼요. 먼저 배수철저. 우리가 농작물 역병이라는 거는 한 큐에 그냥 이 농작물 전체 포장이 다 그냥 한 큐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배수철저. 그리고 병든 식물체는 빨리 제거를 해야 되죠. 일단 포장위생 철저 갑니다. 포장위생 철저. 그 다음에
윤작을 하는데 비기주작물로 윤작을 한다. 가지가니까 가지가를 뺀 나머지 박가나 뭐 콩가나 이런 걸로 3년 이상 비기주작물로 윤작을 한다. 그리고 요거는 농진청에서 따온 답인데 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건전한 토양에서 유인한다. 이 현실성으로 이런 토양이 없어요. 본인이 가진 토양에서 작물이 재배되지 않은 건전한 토양이 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쓰는 방법이 무조건 나옵니다. 배나무에 발생한 가루깍지벌레 방제법을 세 가지 쓰시오. 자, 우리가 유기농이나 친환경 배를 보면 종이를 유산지를 씌워주면 이렇게 깍지벌레가 굉장히 많이 생겨요. 가루깍지벌레가. 요거는 수학책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유기농 배 같은 경우 봉지를 벗겨보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컴프레셔로 강한 바람으로 날려서 포장을 합니다. 그러면 요 정도 쬐끄만 거 있죠. 요거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서 80에서 100마리 정도의 가루깍지벌레가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 그래서 얘네들은 월동을 합니다. 자, 과수에 생기는 깍지벌레는 굉장히 죽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주변 잔재물을 제거한다. 왜? 여기서 월동을 하니까. 월동충을 제거한다. 괜찮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석회유황합제를 살포한다. 우리가 석회보로도에 석회유황합제. 자, 석회보로데이건 보호살균제예요. 보호살균제다. 그래서 균이 침투에 들어가는 걸 방지하는 거고 석회유황합제는 균과 충에 다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석회가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다른 농약과 섞어서 쓰면 안 됩니다. 농약은 산성이고 그 다음에 석회, 강알칼리성하고 같이 섞으면 어떻게 된다? 가수분해가 돼가지고 농약 효과가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해충 같은 경우는 천적을 꼭 한번 넣어주세요. 천적. 포식성 천적이 무당벌레, 풀잠자리를 활용한다. 밀도가 낮으면 면작을 낀 손으로 잡는다. 잡아 죽인다. 이런 것도 괜찮죠. 그래서 이것도 매번 나오는 문제다. 그래서 병해한 문제, 충해한 문제 무조건 나옵니다.